무슨 특수활동을 했을까요? 문고리 3인방이 월 1억씩 수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의 오늘 진술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서 요구하시면 갖다 드렸다고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매달 1억 원씩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슨 활동이 가능하세요? 문고리 3인방은 무슨 특수활동을 했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뒷돈 받았어요. 다 이제사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안봉근 매달 1억 받고요. 개인 용돈도 또 1,500만 원씩 받고요. 네, 괜찮았어요. 네. 아니 비자금이라니? 이 뒷바라지 돈인. 자, 다급히 돈을 차단한 것. 그것은 검찰에서 볼 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2016년 7월에 갑자기 돈 보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기막히게 늘어난 특활비. 상납액 2013년에 이제 정권 첫 해에 출범 첫 해에 월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답니다. 이병기 원장이 가니까 이제 저 비서실장 하다 가니까 저 돈 좀 더 보내세요 했나 보죠 뭐. 그리고 기막힌 촉 우병우 미르 의혹이 확산되자 그때 이제 안봉근이가 국정원에 당분간 중단하세요. 돈 보내지 마세요 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참 희한하죠. 뭐 하던 분인지. 딱 걸렸네. 그리고 김만복 참여정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땐 청와대에 한 푼도 안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돈 얘기라 그런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전기환 의원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두 분 모습을 보니까 일단 억울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누군가 저에게 매월 1억씩을 돈을 준다. 네. 저는 어떤 돈인지 따질 거고요. 예. 또 누가 주는지도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반드시 청와대 유지 운영 비용으로 쓰여야 된다면 예. 철저하게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남겨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상식이다. 오해받을 일을 안 해야죠. 특히 청와대에 있어서는 네.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네. 아마 이 돈을 받아서 예. 상납을 했거나 예. 또는 아래 사람들에게 한압을 했거나 예. 또 다른 의혹은 잔압을 했거나 예. 여기서 잔압이라는 것은 in my pocket 예. 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의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 용돈을. 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수사까지 가야 되겠다고 했다는 것은 예. 세 번째 부분 잔압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예. 삼납 삼형제였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으로 갑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예. 실제로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2014년 1월 전후로 굉장히 치열해졌을 겁니다. 경비실장이 없어졌어요. 청와대에 계속 최순실 씨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다가 수행실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훨씬 빠르게 많이 사람들을 날랐을 겁니다. 미용사부터 주사하는 치료 사람. 아줌마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특수활동 아닙니까? 청와대 옆에서 몰래 받아서. 예. 결과적으로 특수활동은 다 전달이죠. 사람의 전달, 돈의 전달. 받은 돈은 방금 우리 정기환 위원님 비슷하게 위에 한 40% 상납하고 한 30%는 나눠가지고 아마 술값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예, 예. 나머지 30%는 자기 재테크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특수활동이 아니고 당연한 활동을 한 네. 걸로 알겠네요. 이 사람 네. 본인들은. 네네. 예. 김광덕 부장께서는. 예, 매달 1억을 누가 준다고 한다면 네. 일단은 그게 진짜 아까 말했지만은 불법적인 자금인지 네. 합법적인 창구로 오는 건지를 잘 따져야 되고요. 예. 불법 자금인다면 공짜는 없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받든지 간에 불법 자금이면은 1억 정도 되는 돈이 오갔다. 그러면 교도소 담장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받질 말아야죠. 그리고 그 무슨 특수활동이길래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저 문고리 3인방이 네. 문고리를 이렇게 만지는 3인방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문에 들어앉는 사람들 이런 걸 3인방도 했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소위 돈을 관리하는 소위 상납 또는 돈을 관리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3인방이 아니었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1억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재만 비서관하고 전 비서관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동시에 1억씩 받은 게 아니라 어느 기간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하고 어느 때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담당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 비자금인데 이 사람들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을 거고 그거를 청와대 가서도 그대로 그렇네요. 관리했는데 근데 그 비자금이 과연 어떤 데 쓰였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뭐 대통령 원래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단체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하면은 청와대 원래 특수활동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치권의 정치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소위 과거에 말하는 오리발이라는 정치자금 이런 걸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데 피부 관리 그동안 나왔던 거라든가 다른데 부수 비용을 하는데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황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요, 권력 순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장관이나 무슨 총리를 하거나 비서실장을 한다고 권력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요. 저 사람들이 한참 권력을 이렇게 맹위를 떨치던 2014년, 15년에요. 한 주간지나 일간지나 이런 쪽에서 조사한 데 따르면 정호성이와 그 이재만이 1, 2를 서로 번갈아합니다. 안봉근이는 6위,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제 무슨 장관, 대통령 빼고 말입니다. 비서실장, 총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세였기 때문에 국정원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가장 실세한테 돈을 준 거죠. 개인적으로도 줬고 대통령 모시는 데 쓰라고 줬는데 결국은 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단한 특수활동을 했지요.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는 쪽에 쓰고 또 자기들 용돈으로 물 쓰듯이 쓰고 이너서클을 즉 흔히 그때 이야기했던 십상시를 강화하는 데 썼는데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한참 전성기에 저 사람들이 물러나야 박 대통령이 그래도 끝이 좋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종편 십상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요. 저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따로 돈 들고 오는 사람은 없죠? 누가요? 십상시라며요. 아, 저보고요? 종편 십상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강 소장도 뭐 별 얘기를 다 들었겠습니다만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게 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권 초부터 얼마나 소문이 무성했습니까? 별의별 소문이. 그러니까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정말 실제로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박 대통령이요. 2015년 1월 12일 날 3인방 찌라시 사건이 세계일보 틀어진 직후에 세계일보 보도로 이제 조사가 될 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걸 나도 확인했다. 그런 비서관을 5억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가신 거죠? 같이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게 이제 주군처럼 모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저 사람들이 문고리 3인방이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용돈을 줬을 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일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결국 국가 권력, 공적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저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용돈 나눠 쓰고 말 그대로 호가호위한 이제 문고리 3인방인 완전히 건데요. 공사가 비빔밥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그 용도를 어디다 썼을까? 뭐 사실 관심도 없지만 이게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비선 관리 조직, 이른바 권력의 생태계를 바꾸는 데 아마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렇겠죠. 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지만 결국은 또 십상시 관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하셨지만 이런 어떤 비선 조직을 관리하는 데 1차적으로 썼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자기들이 뭐 이른바 인마이 포켓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저는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국정농단의 실체였던 최순실 이른바 옷값 대납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라든지 이런 대금은 공식적으로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마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결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전 팀플레이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단순히
뭐 국가 예산을 쌈짓돈으로 썼냐 안 썼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금을 횡령한 사건, 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예. 이 사건을 좀 확대해야 될 예. 그런 어떤 보통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특수활동비가요. 예. 용도는 이제 뭐 위선에도 좀 가고, 그다음에 다른 수사관들도 좀 가고, 또 이게 뜨꼼을 만지다 보면 본인들도 좀 썼겠죠. 예. 그런 게 전부 특수활동 행위는 전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 이게 바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저는 이게 국정원에 이것도 이게 외부 회계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게 그 비밀인가 취급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외부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다음에 제3자 견제가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비공개로 가더라도. 지금 이게 완전히 눈먼 돈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외부 감사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도 문제예요. 예. 이 모든 특수활동비 예산을 누가 해줍니까? 예. 지금 이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아, 국회에서도 활동비 저 집에 갖다 준 의원도 그렇죠. 있잖아요. 저렇게 국회 80억 이거 전액 삭감해야 돼요. 예. 국회에서 이게 특수활동이 왜 필요합니까? 국회는 이게 투명하고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저렇게 이것도 개혁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나 행정부도 최소화되고 검증 거치는 이런 게 뭔가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지. 그러게요. 단지 이게 좀 세 명에 제대로-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질문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어요. 분명히 사익 추구 없었다. 내 통장에 뭐 돈 들어온 거 있냐. 그런데 왜 이재만 비서관은 이제 와서 박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았는데요. 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대통령 모신 분이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굉장히 전체적 사유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게 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요거 뭐 박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해버렸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요? 부장부터 길지 않게. 일단은 그 과거에 시저가 말했다는 브루투스 너마저 그 야, 말이 예. 일단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재만 너마저. 다 왜냐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가장 믿는 이런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 무덤까지 비밀을 갖고 갈 충성스러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재만 비서관이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밝혔느냐? 예. 너무 돈 규모가 크고 007 가방에 월 1억 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받아 썼다라고 해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 그렇죠. 비밀. 불가피하게 예, 예. 브루터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런 게 현실이. 있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 돈을 어느 정도 썼느냐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돈 한 푼도 부정한 돈 안 받았다라고 주장해온 것이 네. 완전히 말이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기본 근본이 흔들리면서 그렇습니다.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아 그러니까 저 서 변호사님 이거 수사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대통령 지시로 돈을 요구하면 갖다 줬다고 이재만 비서관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래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이재만 비서관의 진술은요. 저는 이게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이게 책임 회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약간 이게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통치자금 좀 받는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이게 규모라든지 또 이게 개인적으로 받는 용돈 있잖아요. 안 본 것만 용돈 1,500 받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다른 사람도 받았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절반의 진실은 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원의 활동을 받는 걸 알았다면 이 부분은 이게 수사로 가야 되고요. 대통령까지. 예. 그다음에
절반은 또 이게 자기 책임 회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게 이재만이나 안봉근 이분에게 개인 뇌물도 처리해야 되고 이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봉근만 월 1,500 용돈 받았다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이재만이나 몰랐는데 정호성도 이재만 조사를 2천 받았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새로운 게 계속 날마다 노니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안봉근은 서열이 그래도 3인 그 3명 중에서는 꼴찌인데. 꼴찌죠, 꼴찌.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서열을 더 잘할 건데 그럼 국정원이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줬을까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기 쓰라고도 좀 주고 또 대통령 쓰라고도 좀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정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국정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데 이 지금 아까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게 믿은 대가가 이렇게 빠른 배신이냐. 물론 뇌물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가 10년 이상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박 대통령한테 호가오의하면서 보인 충성을 보면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해도요. 내가 했다라고 해야 상식인 겁니다. 근데 돈이 너무 크잖아요. 아까 김광규 아니 지금까지요. 몇십억인데. 저 사람들이 과거에 박근혜 시대에 보였던 권력으로 보면 자신들이 사실은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니까요. 그 이상이죠. 사형을 당하러도 내가 했다고 할 만큼의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그만한 신뢰를 이렇게 보여줬을 건데 기껏 깜빵 가는 일로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보면 그야말로 권력을 누릴 만한 깜도 못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렇게 농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죠. 저기. 예, 되게 이제 통상적으로요. 지금 이재만 그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이죠. 이재만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고리 걸려가면은 절대 충성 아닙니까? 끝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재만 비서관 의리는 무슨 의리입니까? 사실은 이게 박 전 대통령 그 재판 과정에서요. 그 최명성 변호사인가요? 변호인이 계속 그 이재만 또 소위 이른바 이런 비서관들이 좀 나와서 증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언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나라도 좀 살아야겠다. 형량을 줄여야겠다 이런 건데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단순 전달이 넘어서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국정원 돈을 소위 이른바 쌈짓돈이 아니라 거의 뇌물로 받아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그런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 질문이었던 이게 무슨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특수활동비로 받은 게 아니라 특수접대비로 받은 겁니다. 뇌물인 거죠, 뇌물.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 여쭤보고 이거 수사를 지금 수석 체면이 말이 아닌데 아랫사람 1,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받았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더 캐보든지 뭐 이거 자존심 상하게 왜? 글쎄 그야말로 캐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2014년 이전부터는 사실 정윤회와의 관계에서도 또 캐야 될 게 있고 상당히 이제 산 넘은 산인데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이재만의 심리 상태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령 이제 3인방 중에서 정호성은 그 고대 노문과를 나왔고요. 최순실하고 직접 연관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동안에. 스피치 주로 쓰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에서 우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돈을 주고 받기보다는 좀 우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봉근은 사실은 공사판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TK예요. 대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구 인맥에서 커다란 어떤 네트워킹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게 뭐 중간 정도 되는 정호성은 사실은 자기 상대에 비해서 자기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도 전화기는 저 안봉근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봉근을 통해야만 전화가 돼요. 세월호 당일도 거기 대통령 관저에는 안봉근이가 있었다고 정호성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12시까지 딴 거 하다 왔다 갔다 하다 몰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세 사람 중에 갈등 관계가 또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썼습니다. 돈 모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때 보니까 총무비서관은 돈 모으는 사람들이다. 돈 모으라. 그 역할에 충실했다. 이 사람은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 잘 관리하라. 그 역할을 충실했다라고 그대로 불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서. 참. 전교안 위원의 답이 궁금하네요.
약간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네.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활동비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한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로 했다는 이 얘기는 예. 형식 논리로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지만 예.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진술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이면서도 나는 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정말 사실이 아닌데 나만 살면 되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덤터기를 씌웠을 수도 있다.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저분들이 구속되는 사안이 오면 아마도 이 돈의 사용처가 청와대 활동 비용으로 썼다는 것보다는 개인 착복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리면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서를 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쓰였던 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수사를 해서 불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경중을 따져서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 돈을 자기 용돈으로 받았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를 이렇게 만지는 3인방,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문에 들어앉는 사람들 이런 걸 3인방도 했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소위 돈을 관리하는 소위 상납 또는 돈을 관리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3인방이 아니었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1억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재만 비서관하고 전 비서관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동시에 1억씩 받은 게 아니라 어느 기간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하고 어느 때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담당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 비자금인데 이 사람들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을 거고 그거를 청와대 가서도 그대로 관리했는데 근데 그 비자금이 과연 어떤 데 쓰였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뭐 대통령 원래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단체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하면은 청와대 원래 특수활동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치권의 정치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소위 과거에 말하는 오리발이라는 정치자금 이런 걸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데 피부 관리 그동안 나왔던 거라든가 다른데 부수 비용을 하는데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황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요 권력 순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장관이나 무슨 총리를 하거나 비서실장을 한다고 권력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요. 저 사람들이 한참 권력을 안봉근이가 국정원에 당분간 중단하세요. 돈 보내지 마세요 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참 희한하죠. 뭐 하던 분인지. 딱 걸렸네. 그리고 김만복 참여정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땐 청와대에 한 푼도 안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돈 얘기라 그런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전기환 의원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두 분 모습을 보니까 일단 억울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누군가 저에게 매월 1억씩을 돈을 준다. 네. 저는 어떤 돈인지 따질 거고요. 또 누가 주는지도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반드시 청와대 유지 운영 비용으로 쓰여야 된다면 철저하게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남겨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상식이다. 오해받을 일을 안 해야죠. 특히 청와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은 아마 이 돈을 받아서 상납을 했거나 또는 아래 사람들에게 한압을 했거나 또 다른 의혹은 잔압을 했거나 여기서 잔압이라는 것은 in my pocket 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의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수사까지 가야 되겠다고 했다는 것은 세 번째 부분 잔압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삼납 삼형제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전 의원으로 갑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2014년 1월 전후로 굉장히 치열해졌을 겁니다. 경비실장이 없어졌어요.
청와대에 계속 최순실 씨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다가 수행실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훨씬 빠르게 많이 사람들을 날랐을 겁니다. 미용사부터 주사하는 치료 사람. 아줌마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특수활동 아닙니까? 청와대 옆에서 몰래 받아서. 예. 결과적으로 특수활동은 다 전달이죠. 사람의 전달, 돈의 전달. 받은 돈은 방금 우리 정기현 위원님 비슷하게 위에 한 40% 상납하고 한 30%는 나눠가지고 아마 술값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예, 예. 나머지 30%는 자기 재테크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특수활동이 아니고 당연한 활동을 한 걸로 알겠네요. 이 사람 본인들은. 네네. 예. 김광덕 부장께서는. 예, 매달 1억을 누가 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게 진짜 아까 말했지만은 불법적인 자금인지 합법적인 창구로 오는 건지를 잘 따져야 되고요. 예. 불법 자금인다면 공짜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받든지 간에 불법 자금이면은 1억 정도 되는 돈이 오갔다. 그러면 교도소 담장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받질 말아야죠. 그리고 그 무슨 특수활동이길래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저 문고리 3인방이 문고리 무슨 특수활동을 했을까요? 문고리 3인방이 월 1억씩 수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의 오늘 진술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서 요구하시면 갖다 드렸다고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매달 1억 원씩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슨 활동이 가능하세요? 문고리 3인방은 무슨 특수활동을 했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뒷돈 받았어요. 다 이제사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안봉근 매달 1억 받고요. 개인 용돈도 또 1,500만 원씩 받고요. 네, 괜찮았어요. 네. 아니 비자금이라니? 이 뒷바라지 돈인 자 다급히 돈을 차단한 것 그것은 검찰에서 볼 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2016년 7월에 갑자기 돈 보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기막히게 늘어난 특활비. 상납액 2013년에 이제 정권 첫 해에 출범 첫 해에 월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답니다. 이병기 원장이 가니까 이제 저 비서실장 하다 가니까 저 돈 좀 더 보내세요 했나 보죠 뭐. 그리고 기막힌 촉, 우병우 미르 의혹이 확산되자 그때 이제 이렇게 맹위를 떨치던 2014년 15년에요. 예. 한 주간지나 일간지나 이런 쪽에서 조사한 데 따르면 정호성이와 그 이재만이 1, 2를 서로 번갈아합니다. 안봉근이는 6위 4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제 무슨 장관, 대통령 빼고 말입니다. 비서실장, 총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세였기 때문에 국정원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가장 실세한테 돈을 준 거죠. 개인적으로도 줬고 대통령 모시는 데 쓰라고 줬는데 결국은 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단한 특수활동을 했지요.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는 쪽에 쓰고 또 자기들 용돈으로 물 쓰듯이 쓰고 이너서클을 즉 흔히 그때 이야기했던 십상시를 강화하는 데 썼는데요. 저는 저 사람들이 한참 전성기에 저 사람들이 물러나야 박 대통령이 그래도 끝이 좋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종편 십상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요. 저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따로 돈 들고 오는 사람은 없죠? 누가요? 십상시라며요. 아, 저보고요? 종편 십상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강 소장도 뭐 별 얘기를 다 들었겠습니다만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게 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권 초부터 얼마나 소문이 무성했습니까? 별의별 소문이. 그러니까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정말 실제로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박 대통령이요. 2015년 1월 12일 날 3인방 찌라시 사건이 세계일보 틀어진 직후에 세계일보